여러분, 할리우드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둔 요즘 유독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영화가 있는데요. 믿고 보는 A24 제작의 공포영화의 거장 제임스 완 감독이 참여한 데다 글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았다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소름 유발 영화 백룸의 모든 것 제가 밀실에 있던 것들까지 샅샅이 꺼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핫앤뉴 룸에 입장하신 김에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려요.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벽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늘 있었던 익숙한 공간 너머에 온통 노란 벽으로 둘러싸인 기이한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 문제는 출구도 입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백룸은 현실의 틈 너머 끝없이 이어지는 기묘한 공간에 고립된 인물들이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크리처들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요. 뭔가가 튀어나올까 하는 것보다 어디에도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는 감각 자체에 주목하는 독특한 공포영화입니다. 놀라운 건 이 영화가 2005년생, 올해로 만 20살인 케인 파슨스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건데요. 3년 전 만 17세의 나이에 A24 역사상 최연소 감독으로 장편영화 계약을 하면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는 거지? 많은 이들에게 현타를 안겨주었었죠. 영화 팬들 사이에서 A24는 흥행 보증, 밑보급 제작사인데요. 문라이트, 레이디버드, 미나리,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같은 섬세한 드라마는 물론이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존 오브 인터레스트, 유전, 미드소마처럼 파격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티모시 샬라메의 영화 마티 슈프림까지 제작해 명실상부 할리우드 메이저로 거듭난 유명 제작사입니다. 그렇다면 케인 파슨스가 대체 누구길래 A24가 24도 되지 않은 나이에 최연소 감독 계약을 했냐고요? 그 시작은 4년 전 케인 파슨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을 빌려서 영상을 찍으며 그래픽 툴을 이용해 특수 효과를 독학한 케인 파슨스는 2022년 The Found Backrooms Footage라는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죠. 2019년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 4chan에서 한 괴담 이미지를 보고 직접 백룸의 영상을 만들어 봤다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캐릭터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이상한 공간으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버그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연결한 세계관이라죠. 어디까지가 방이고 어디부터가 함정인지 알 수 없는 공간에 공포를 안겨주는 게 핵심입니다. 케인 파슨스는 직접 만든 어색한 CG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80년대에 촬영된 것처럼 날짜 세팅을 하는 등 예산의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했는데요. 인터넷 괴담으로 퍼진 시리즈는 대박을 터뜨렸고 할리우드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로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부터 영화업계에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다는데요. 만 17세의 고등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설레고 흥분됐을까요? 하지만 케인 파슨스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미 백룸에 대한 방대한 설정을 7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 정리해뒀을 정도로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비전이 남달랐던 건데요. 게다가 그동안 많은 창작자들이 메이저 스튜디오로 간 뒤에 형편없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처음엔 망설였다고 하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A24와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디지털 플랫폼 IP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극장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 케인 파슨스처럼 파격적으로 할리우드 감독으로 데뷔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먼저 스웨덴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찍은 2분 30초짜리 단편 호러 라이트 아웃이 유튜브에서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제임스 완에게 발탁된 경우인데요. 바로 데이비드 F. 샌드버그 감독입니다. 데이비드는 단편에서 연결된 장편 라이트 아웃으로 데뷔한 뒤에 애나벨, 인형의 주인, 그리고 히어로 무비 샤잠까지 연출했죠. 이번에는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에게 픽을 당한 경우인데요. 외계인을 다룬 단편 얼라이브인 요하네스버그를 만든 닐 블롬캠프 감독입니다.
단편을 눈여겨본 피터 잭슨 감독이 제작비 3천만 달러를 지원해서 20대 무명이었던 닐 블롬캠프 감독은 단편의 세계관을 확장한 디스트릭트 9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백룸 또한 눈여겨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소우, 컨저링, 애나벨 시리즈로 유명한 공포영화의 거장 제임스 완 감독인데요. 케인 파슨스를 보며 자신의 데뷔 시절인 소우 때를 떠올렸다고 하죠. 거대 자본이나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문법에 기대지 않고 기발한 상상력과 기술만으로 공포감에 빠뜨리는 독창성에 반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완 감독은 백룸의 공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위협적인 괴물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주는 소외감 때문에 무섭다. 제임스 완 감독은 케인 파슨스의 창의적인 시각 효과와 세계관을 보호하고 원작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네요. A24와 제임스 완 감독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케인 파슨스는 영화 백룸을 위해 약 3만 평방피트, 그러니까 약 850평 규모의 거대한 실물 세트를 지었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위협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싶었다죠. 그래서 VFX라든가 단순한 촬영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직접 실제 미로처럼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하던 중에도 스태프들이 길을 잃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전하려는 길을 잃어버리는 감각의 공포를 제작진들은 촬영 현장에서 숱하게 느꼈을 테니 흥미롭죠? 백룸을 사랑하는 팬들은 세트장을 철거하지 말고 테마파크로 만들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케인 파슨스는 세트뿐만 아니라 영화 속 음악도 모두 직접 작곡했다고 합니다. 재능이 어마어마하죠. 일반적인 공포 영화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와 사운드를 활용해서 묘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룸의 공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세계적인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예 12년, 닥터 스트레인지 등으로 잘 알려진 연기파 배우 취텔 에즈오퍼와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최근에는 센티멘탈 밸류로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노르웨이 배우 레나테 레인스베가 참여했는데요. 가구 전시장을 운영하는 클라크 역의 취텔 에즈오퍼는 우연히 가구 전시장의 지하실 벽 너머 미지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평소 클락을 상담해온 심리상담사 메리 역할의 레나테 레인스베는 사라진 클락을 찾기 위해 현실 너머의 백룸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배우도 출연하는데요. 바로 신장이 231cm인 로버트 보브로츠키입니다. 최장신 농구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로버트 보브로츠키는 은퇴 후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 에일리언의 변종으로 잠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백룸에서는 어떤 배역을 맡았을지 기대하며 관람하시면 좋겠네요. 백룸처럼 리미널 스페이스, 즉 탈출 불가능한 기괴한 공간에 대한 공포 영화를 찾는 분들에게 비슷한 다른 영화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제시 아이젠버그 주연의 비바리움, 똑같이 생긴 민트색 집들이 이어진 마을에서 어디로 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간의 공포를 다루는데요. 익숙하고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의 이질감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또 실험적인 아날로그 공포 영화 스키나마 링크, 그리고 큐브, 마지막으로 케인 파슨스 감독의 유튜브 채널에서 원작 영상들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영화와 비교해보며 좀 더 풍성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백룸에 감금될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전라북도 고창 시골 마을에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바로 봉주르 빵집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 입장만 가능한 이 수상한 빵집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배우 김희애가 빵집 사장을 맡고 차승원이 차 셰프에서 차티시에로 변신. 여기에 바리스타를 맡은 김선호 배우와 막내 이기택이 활력소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빵과 커피는 물론 다정한 하루를 선물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빵들이 편의점에서도 출시되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의 달콤한 위로, 저도 맛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가요계를 휩쓴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도 데뷔 20년 만에 무대로 컴백합니다. 영화 와일드싱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해체된 후 다시 한번 기회를 잡기 위해 뭉친 댄스머신 황현우, 리드보컬 도미, 래퍼 상구가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인데요. 달콤살벌한 연인, 2층의 악당, 해치지 않아 등으로 독창적인 유머와 연출을 선보였던 손재곤 감독의 작품이라 더 기대가 큽니다. 특히 트라이앵글의 라이벌인 우유빛깔 발라더 성곤이 부르는 네가 좋아는 음원 공개 후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데요.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와 샤웃 잇 아웃도 귀를 사로잡죠. 20년 만에 돌아온 1세대 아이돌들의 와일드한 무대 보러 가보실까요? 그런가 하면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다룬 통쾌한 시리즈 참교육도 주목해보시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참교육은 동명의 웹툰 설정을 차용해 새로 각색한 시리즈인데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 4인방이 펼치는 이야기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눈이 부시게로 사회 문제를 다뤄온 이남규 작가가 소년심판의 홍종찬 감독과 의기투합했죠. 각기 다른 매력의 교권보호국 4인방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의 팀플레이, 속 시원한 사이다 마시겠죠? 제목부터 호기심을 부르는 직장에 부적합한 우리들 시즌1도 공개됩니다.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커리어에 집착하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쫓는 20대 청춘 5명의 코미디 시리즈인데요. 일에 중독된 5명의 20대가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장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의 작가 겸 배우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민디 케일링이 제작해 더욱 기대감을 높이는데요. 젠지 세대들의 일과 사랑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라플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위클리 핫앤뉴 13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제일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위클리 핫앤뉴. 새롭게 시작된 6월 첫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